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병은 문란하다는 낙인. 보통 성병이다 하면 거의 자동으로 붙이는 생각이 있어요. 문란하다. 그쵸? 조심 안 해서. 성병은 관계가 많아야 걸리는 거고 성생활이 복잡해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성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병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순간부터 사람 자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병 걸리면 그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요. 진짜 이거 찍기까지 고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찍고 싶었어요. 누가 자기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새 헤르페스 진단 받고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07년생, 08년생도 간혹 들어와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르페스를 앓고 나서 겪은 모든 감정과 함께 왜 사람들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정확히 13년 전 일이에요. 13년 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날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오한 발열이 먼저 오고 몸살이 오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밑에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뭔가 물집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비뇨기과를 갔는데 전 그때 처음으로 비뇨기과란 곳을 가보게 된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 표정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헤르페스네요.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연고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의사한테는 오늘 보는 수십 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일 뿐인가 봐요. 처방전을 들고 문 열고 나오는데 헤르페스가 뭔지 그제서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나 이제 쉿된 거구나. 이거 평생 재발한다고? 성병이라고? 나 이제 연애는 끝났다. 아니 연애가 뭐예요? 이제 나 같은 걸 사람으로 봐줄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병원 건물 1층에 카페도 있었고 사람들도 막 웃고 떠드는데 나만 이상한 괴물된 것 같아서 진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 그때 저는 단 한 명하고만 연애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10명이랑 만났던 1명이랑 만났든 걸린 건 똑같잖아요. 요즘은 그거 많이 갖고 있다더라. 그냥 관리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핸드폰으로 검색을 계속해요. 헤르페스 완치 불가, 헤르페스 평생 재발, 인생 망했다, 죽고 싶다 이런 글들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댓글을 보죠. 성병 걸린 애들은 다 걸릴만 해서 걸리는 거다. 이게 사실 칼을 꽂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검색해서 본 글들은 전부 극단적이었어요. 이게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을 안 써요. 저 헤르페스 있는데 오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런 글을 누가 써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검색창에 뜨는 몇십 개의 절망적인 글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쁜 상황의 글과 나쁜 사람의 글이 소수인 줄도 모르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해도 피하고 누가 연락이 와도 단답만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 너네 나 실체 알면 다 떠날 거잖아. 나는 이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됐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피해다. 제 인생에서 연애라는 단어도 지웠었어요. 이게 병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그 사실이 미치게 만들거든요. 병원비 만 얼마면 약은 살 수 있는데 이 무너진 자존감은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날 더럽다고 생각할 거야.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꽤 계시던데 생각해봐요. 다들이 누구예요? 검색해서 나온 익명의 댓글 몇 개가 다들인가요? 실제로는 저한테 돌 던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모르거나 무관심하더라고요. 힘겹게 고지를 했을 때도 정말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고생했겠다면서 걱정을 하지 욕을 하며 떠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말해보지도 않고 거절당할 거라고 확신해요. 만나보지도 않고 떠날 거라고 단정해요. 잘 생각해봐요. 사회가 우리를 가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가둔 건지. 그렇게 괴로워했던 지난 날로부터 지금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시기는 애시당초 지나갔고요. 지금은 재발도 없고 헤르페스를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헤르페스 있어도 괜찮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 이제 이게 괜찮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서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전 그때 왜 나는 그렇게 두려워했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왜 사람들은 헤르페스를 두려워하지? 이 왜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사회는 이 성병을 질병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보는 걸까요? 헤르페스라는 게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금방 낫고 평소엔 라이신, 아연, 베타글루칸 같은 영양제만 잘 챙겨도 재발률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헤르페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면 대부분 그게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검색해서 본 글들은 참 극단적인 글과 반응들이에요. 보통 불륜, 바람, 업소로 시작되죠. 그래서 헤르페스가 성병, 문란 이런 공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로 옮은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일단 잘 관리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인터넷에 글을 안 써요. 악플 다는 사람도 소수고요. 그런데 그 소수의 목소리가 유독 크고 날카로우니까 우리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죠. 당뇨 있는 사람한테 너 왜 관리 안 했어?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 너 조심성 없었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근데 성병 네가 문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도대체 뭘 하고 다녔길래? 이런 생각이 바로 튀어나와요. 저는 이 생각의 근원을 좀 알고 싶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낙관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쁜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그건 남의 일이야. 사람들은 자기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 남 얘기. 암? 남 얘기. 성병? 당연히 남 얘기. 나는 조심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문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착각을 유지하려면 걸린 사람한테 책임을 돌려야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거기다 조롱까지 섞으면 재밌잖아요. 크크크 조심 좀 하시. 아랫도리 간수 잘해라.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병은 문란. 이 단순한 공식 하나면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되게 무섭지 않나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예외라고 믿고 싶어서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헤르페스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증상이 약해서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증상이 심한 사람은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서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최근 쇼프인과 헤르페스 편 영상에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건 양심 터졌는데. 네, 맞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거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인데 나 사실 헤르페스 있어. 이 한마디를 언제 꺼내야 할까요? 첫 만남에서 안녕하세요, 저 헤르페스가 있어요. 아니면 세 번째 데이트에서 분위기 좋을 때 고백받고 나서? 이거 언제 말하든 사실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상대방의 눈빛이 안 좋게 변할까봐 너무 걱정되고요. 나를 문란한 사람으로 볼까봐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한없이 작아져요. 더 무서운 건 혹시라도 내 소문이 퍼질까봐 그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 공포. 조심해, 제 헤르페스 있대. 이 한마디만 퍼져도 인간관계는 그냥 무너지거든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워요.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충을 한 번쯤은 편견 없이 들여다 봐줄 수 없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대단한 이해가 아니에요. 나 사실 이거 있는데 관리 진짜 잘하고 있어.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 같이 조심하면서 관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 그게 우리 사회는 아직 어려운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성병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 너 왜 관리 안 했어? 라고 비난하지 않듯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당신이 혹은 당신이 정말 아끼는 동생이나 친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차갑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실 건가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점 없는 물건을 고르는 걸까요? 상대방의 아픔까지 안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상대방의 리스크를 계산기 두드려서 빼버리는 게 지능순이라고 해요. 물론 제 얘기가 모든 복균자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헤르페스로 고통받고 있고요.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든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란한 죄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당신 곁의 이웃일 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이라도 헤르페스를 악인이 아닌 하나의 질환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